스마트 소설 눈물의 심판. 작가 바유섬. 비오는 밤 거센 빗줄기 속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작은 시골 병원 입구 아무도 모르게 놓여진 종이상자 속에는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된 쌍둥이 남자아이가 함께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두 아이는 아직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채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작은 손이 서로를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 병원 간호사였던 미영은 운명처럼 아이들을 발견하였고 즉시 안으로 들여 아이들을 살려냈다.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친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들은 지역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이름도 없이 무연고 아기 1, 2라고 불리던 그들은 보육원에서 다원과 다율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형은 다원, 동생은 다율이었다. 보육원 시설은 낡은 벽지에 습기 찬 공기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에겐 친구가 있었고 후원자가 생기기도 했지만 다원과 다율은 늘 둘뿐이었다. 형 다원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며 동생을 끔찍이 아끼고 보호하려는 모성적 성격이 강했다. 동생 다율은 머리가 좋아 종종 형보다 뛰어난 성적을 받았지만 형에게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었다. 밤이면 다율은 묻곤 했다. 형, 우린 왜 여기 있어? 엄마는 왜 우리를 버렸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형 다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율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20살이 되던 해 보육원을 나와 자립해야 했던 형제는 작은 고시원에 함께 살며 식당 아르바이트와 택배 일을 병행하였다. 다율은 어릴 적 부모 없이 자란 것에 대해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다원은 본인과 동생의 앞길에 희망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밤마다 공부에 전념하여 언젠가는 이 삶을 벗어나겠다는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경찰 기록을 뒤지던 다율이 친부모의 단서를 발견했다.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은 부모를 찾기 위해 주소지를 향해 떠났다. 허름한 반지하 악취가 나는 복도 문을 두드렸을 때 한 남자가 문을 열었다. 뭐야? 또 돈 받으러 왔어? 술에 절은 눈, 휘발선 얼굴, 그가 바로 진부모였다. 뒤이어 나온 여자는 화장을 덜 지운 얼굴로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니들이 다원이랑 다율이? 진짜로 웃기네. 다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를 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그깟 것들 키워서 뭐해?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 순간 다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형제는 말없이 돌아섰고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다율은 중얼거렸다. 우린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없어야 했던 거야. 그 후 몇 년 동안 형제는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 다원은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고시원에서 공부했다. 다율은 그림을 그리며 서로를 의지하고 세상의 구석에서 작은 희망을 붙잡고 살았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았다. 다원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늦은 밤 택배를 배송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멎은 뒤였다. 다원은 오열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결국 화장한 뒤 형의 유골을 담은 작은 항아리를 고시원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날 이후 다율은 웃지 않았다. 다율은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깊고 어두운 공간, 심판대가 있었다. 수많은 영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가운데 형 다온이 있었다. 형은 아직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보였다. 내가 아직 이승에서 할 일이 있어요. 다율을 지켜야 해요. 라고 말하자 심판자는 형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문을 이어간다. 내 삶이 단 하나의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 그 순간 다율은 꿈에서 깨어났고 형의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노트에는 빽빽하게 써내려간 판례와 법조문, 공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다율은 결심했다. 형의 뜻을 잇겠다고. 그날로부터 다율은 살기 위해 그리고 형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하루 14시간 눈이 충혈되도록 책을 파고들었다. 형이 남긴 흔적을 따라 한 줄 한 줄 새기듯 공부한 결과 그는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사가 된 그는 매 재판마다 가슴이 아팠다. 버림받은 아이들, 가난 속에 지친 청년들, 폭력에 노출된 가정들, 그 속에는 늘 자신과 다율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이름이 재판부에 올라왔다. 친부모였다. 그들은 아동학대, 사기, 생활보조금 불법 수령 등 여러 가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재판장석에 앉은 다율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다율을 알아보지 못했다. 퇴폐하고 늙은 두 사람, 그들은 재판에서 죄를 부인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어머니는 말했다. 우린 그저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율은 피고인석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밝은 눈을 읽었다. 피고인들은 다수 약자에게 고통을 주었고 특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 생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삶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율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당신들은 나의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부모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법정은 침묵이 흘렀고 다율의 부모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율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참을 수 없는 기억의 파편이었다. 문득 형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다. 잘했어 다율아. 그날 밤 다율은 형의 유골이 담긴 항아리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형, 나 이제 괜찮아. 우리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다시는 울지 않게 할게. 이젠 내가 지킬게. 오늘따라 밤하늘엔 별이 유난히도 밝았다. 형의 미소가 거기 있는 듯 다율은 오래도록 눈을 감고 빛을 느꼈다.